나는 요즘 은행 못 믿겠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는 거 봤지? 은행 망하는 것도 보니까 순식간이야. 뭐 은행 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 괜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은행에 돈 맡겨놨다가 은행 망하면 그렇게 그때서 어떻게 될 거야? 돈 찾지도 못하고. 나는 그래서 은행에다 안 맡겨. 집에 튼튼한 금고 사다 놓고 있는 돈 거기다 다 보관해. 내가 끼고 있고 내 눈앞에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니겠어? 라면서. 안녕하십니까. 폭우, 폭풍, 그리고 폭염 이것들로부터 다들 안녕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산폭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사건과 사고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액시던트와 인시던트의 차이를 아시냐? 제가 이제 묻는 건데요. 오늘 뉴스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테니까 지금부터 뭐 미리 신경 쓰실 거는 없고요. 네.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폭우, 폭풍, 폭염 이 3폭 가운데 최소한 2개의 그 폭우와 폭풍 이 2개를 함께 갖고 오는 토네이도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최소한 2명이 숨지고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40만 가구에는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태풍 피해를 입은 일부 도로가 유실돼서 교통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동부 지역에서요.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또 메릴랜드 주 등을 지나간 이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40만에 가까운 가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완전 복구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4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요.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도 각각 10만 3천 그리고 7만 또 4만 가구의 정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간 상황인데요. 토네이도는 지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그 피해와 상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노스 브룩필드라는 지역에는 한 여기자가 나가서 이 현장 보도를 하는데요. 그 여기자의 키가 한 1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한 6feet이라고 하니까 한 180, 182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80이나 되는 그 기자의 키보다 2배나 더 커 보이는 거대한 나무 뿌리가 나무가 그렇게 크다는 게 아니라 나무 뿌리 완전히 넘어져 있는데 그 거대한 나무 뿌리가 완전히 땅 위로 뽑혀져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동부 지역의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현장 영상 잠시 보시죠. What are you seeing on the ground? That's right, Sean. Just by looking at this damage, you can tell a very violent and very strong storm came through here. You can see it actually took down this fully grown willow tree. And for size comparison, I'm about 6 feet tall, and this tree is clearly towering above me. This storm seems to have nearly missed several homes in its path. This is on Ryan Road in North Brookfield. There are several downed trees and wires throughout the entire town, but some good news. There are no reports of injuries or damage to buildings at this time. You can see the tops of several pine trees were also damaged by the storm. Right now, crews are working to clear the trees and restore power. There are a lot of road closures because of this damage. Officials are reminding people if you come across barriers or cones to not go around them, and if you see any downed wires, to treat them as if they're live. We're live tonight in North Brookfield. Danae Bucci, WCVB News Center 5. 한국에도 오늘 그리고 내일 이 태풍과 폭우가 강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은 특별히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뭐 여름만 되면 폭염, 폭우, 폭풍 이 3폭 때문에 매년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는 지진, 동부나 중부 지역은 뭐 토네이도 같은 늘 이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디가 더 낫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는 모두가 뭐 큰 그런 재해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토네이도는 중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실상 매년 무슨 연례 행사처럼 강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반해서 이제 서부 지역에 이곳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이제 서부 지역의 그 지진은 뭐 매년은 뭐 물론 아니고요. 크게 보면 뭐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크게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중부와 동부 지역의 그 토네이도를 보면서 일견
같이 걱정도 해줍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뭐 매년 정기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 동부나 중부 지역보다는 그래도 이제 서부가 낫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그러다가 한 번 이제 지진이 한 번 5도나 뭐 6도 이상 되는 그런 큰 지진을 겪고 나면 이게 또 며칠 또는 그 이상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주변에서 뭐가 잠깐만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놀라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참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뭐 지진이 낫네, 토네이도가 낫네, 뭐 그나마 이게 낫네, 저게 낫네,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푹푹 찌는 폭염이 좀 나은 것 같네, 뭐 이런 걸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잘 대비하고 멀리 있는 지인을 함께 걱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계신 곳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이번 여름 안전하게 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부 지역의 토네이도 그리고 한국의 태풍, 폭풍, 폭우 소식과 관련돼서 새로 들어오는 피해 소식, 인명피해, 재산피해 소식이 있으면 속보로 또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같은 자연재해도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있는데요. 이 의도적인 범죄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건,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사고라고 이제 구별을 하죠. 제가 취재기자 시절에도 이걸 분류하는 일이 모든 케이스에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는데요. 뭐 영어로는 사고는 accident, 그리고 사건은 incident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전해드릴 뉴스는 accident일까요? incident일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LA에서 30분 정도 동쪽에 있는 조용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름은 라하브라라는 곳입니다. 이 라하브라의 한 주택 차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2대에서 화재로 이 차량이 모두 전소되는 일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새벽 2시 30분쯤 라하브라 지역의 한 주택에서 차량에 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새벽이에요. 출동한 소방관들은 집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된 2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빠른 진화 작업으로 다행히 집이나 차고 쪽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로 차량 2대가 모두 전소됐는데요. 2대 모두 전기차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재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차량 한 대에는 그 충전기가 꽂혀 있는 모습이 보여서 화재 당시에 최소 이 차량 한 대는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로만 보면 이 케이스는 액시던트일까요? 인시던트일까요? 네, 조사를 좀 더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액시던트로 볼 수 있죠. 사고. 자, 그럼 다음 뉴스는요. LA시 일부 지역에서 침입 절도,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로 버글러리라고 하는데, 이 주택 침입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휴가철 집을 비우는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경찰국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LA 한인타운은 LA시에서 3번째로 침입 절도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 LA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에 발생한 침입 절도는 118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건수는 220건이었습니다. 꼭 한인타운이 아니더라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부분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셔먼옥스라는 곳, 이 좀 부유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인들 많이 살죠. 부유한 곳은 대부분 한인들이 많이 사세요. 네, 셔먼옥스라는 곳에서는 221건 발생했고요. 또 여기보다 조금 더 부유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엔시노는 193건. 여기도 한국 분들 많이 살아요. 그리고 할리우드시 186건. 웨스트레이크 184건, 우드랜드 힐스 182건 등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동네 다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택 침입 별도 사건과 관련해서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특정 지역들의 그 침입 절도 급증은 남미에서 온 범죄 조직의 영향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칠리안 밴디트, 칠레 노상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직 이름은 칠리안 밴디트, 즉 칠레 노상강도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인 범죄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 지역 출신인 것만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곳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이클 무어 국장은 지난 6월 경찰 커미션 미팅에서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칠레 출신인 이들은 오로지 절도를 목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규모가 크고 값비싼 주택을 대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고한다, 주의를 당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 한 달 남짓 머무르면서 각종 절도 사건을 저지른 후에 훔친 고가의 물품들을 차에 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수법인 것입니다. 범인이 이미 미국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요. 이 피해 물품을 되찾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화한 이들, 이 칠리안 밴디트, 칠레 노상강도단, 이들은 때때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볼트로 고정을 하거나 또는 벽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금고들도 약탈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고정되어 있는 큰 그런 금고들도 털고 약탈을 하면서 이들로 인한 손실이 지금 수십만 달러 그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찰국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좋은 지역의 고급 주택들만 조심해야 할 때는 물론 아닙니다. 이 한인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위 그 노인 아파트에 대한 절도 피해도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인 시니어들이 다수 거주하는 LA와 그 인근 지역의 그 시니어 아파트에서 최근 잇따른 절도 범죄가 발생해서 한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요, 이 벤나이스 아파트에서 지난달부터 최소 7건의 침입 절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절도범들이 이 도어 락을, 문 손잡이를 뜯거나 또는 문을 망가뜨리고 이제 무단으로 침입한 뒤에 집 안에 있는 귀중품과 현찰 등을 훔쳐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한 입주자는요, 잠시 외출한 사이에 금고 안에 넣어둔 무려 2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도난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입주한인은요, 또 범행은 주로 새벽 2, 3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치는 소리도 종종 듣는다 라면서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관리사무실에 가서 호소를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뿐이고, 그래서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서 그냥 리포트만 작성하고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도 않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그런데 범인은 이분의 집 금고에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중간에 제가 설명하다가 요 부분 잘 들으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범인은 이 한인분의 그 집 안에 있는 금고에 현금과 금품 20만 달러 어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단순 절도로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운 좋게 횡재한 걸까요? 범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범인 입장에서는 우연히 들어갔다고 횡재했다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들어갔다가 횡재했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보통 금고는 그 번호를 모르면 그냥 손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죠. 금고를 뜯을 준비를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간단한 조그만 망치 하나 갖고도 뜯을 수 있는 그런 게 금고가 아니잖아요. 금고를 뜯을 준비를 미리 해왔기 때문에 그 금고를 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고를 열고 훔쳐갔다라는 것은 금고를 뜯을 도구나 큰 장비, 웬만한 장비를 갖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짝 자랑 삼아라도 금고에 현금이나 금품,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해준 그 좋은 시계 다 있는데 내가 안 차잖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참으면 뭐해? 롤렉스 3만 불, 5만 불짜리 내가 참으면 뭐해? 우리 친구들 앞에 참으면 뭐해? 그냥 그래갖고 방 안에 이제 금고가 있는데 거기 다 넣어뒀어 라고 자랑 삼아든 또는 아니든 그런 현금과 현찰, 금품 얘기를 무의식 중에 한 적이 없는지, 아니 꼭 이제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다른 이제 말이죠, 이거는. 나는 요즘 은행 못 믿겠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는 거 봤지? 은행 망하는 것도 보니까 순식간이야. 은행 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
괜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은행에 돈 맡겨놨다가 은행 망하면 그때서 어떻게 될 거야? 돈 찾지도 못하고. 나는 그래서 은행에다 안 맡겨. 집에 튼튼한 금고 사다 놓고 있는 돈 거기다 다 보관해. 내가 끼고 있고 내 눈앞에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니겠어? 라면서 뭐 혹시 이런 식으로라도 주변 지인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은행에 맡기는 게 그래도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 뉴스를 끝나기 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칠레 노상강도 칠리안 밴디트 얘기했었는데, 왜 이제 그런 조직이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칠레에서는요, 곳곳에서 노상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래 뭐 치안이 좋지 않은 그 남미 지역입니다만은 칠레는 요즘 가서 더욱더 치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요,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실에 공식 차량을 타고 거리에 주차를 해놓고 앉아있다가 노상강도를 만나서 총상을 입었어요.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 경호실 차를 타고 앉아있는데, 뿐만 아니라 칠레 국방장관 그 자택에는요, 권총 강도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는 등 이 칠레의 강도와 절도 사건은 남미에서도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남미 지역 출신 범죄단을 뭐 남미 어디에서 왔건 간에 자기들 간에는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칠리안 밴디트라고, 칠레 강도라고. 칠리안 밴디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자, 그리고 하나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전해드린 뉴스는 그러면 액시던트일까요? 인시던트일까요? 앞서 우리 잠시 공부했잖아요. 네. 방금 전에 드린 이 강절도 사건, 이거는 뭐 100% 사건, 인시던트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체포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타워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레이크타워 남쪽에 있는 한 고급 주택가를 돌면서 최소 21채에 무단 침입해서 냉장고를 털어가기도 하고 음식을 싹 먹고 도망가기도 하는 문제를 일으킨 누가 체포됐습니다. 누굴까요? 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뒤지고 밥만 먹고 나가겠습니까? 흑곰이 체포됐습니다. 네, 무려 1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체포된 게 곰이에요. 이 해당 곰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당국이 애초 안락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보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곰은요, 덩치가 워낙 커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탱크 같다고 해서 행크 더 탱크, 그래서 행크라는 별명이 붙은 암컷 곰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이 행크라는 곰이 일대를 어슬렁거리면서 주택 21곳에 무단 침입해서 152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를 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국이 지난해 2월부터 수색에 나섰다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행크는 이 사람이 사는 집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나기만 하면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현관문이나 창문, 뭐 차고문 등을 뚫고 들어가서 주방과 냉장고를 헤집어 놨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당국은 주민들의 의사를 그러나 존중해서 이 곰에게 주사를 놓는 대신에 콜로라도주 스프링스필드 근처에 있는 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일단 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인권 대신 곰권이 주어져서 처벌 대신 귀향을 보내게 된 모양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서 그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게 된 판사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판사가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엄격한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벌일 수 있는 미연의 사태를 예방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법원 보안을 담당하는 USMS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해당 재판을 배정받은 차니아 처트킨이라는 판사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기소가 예상되는 이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 법원 역시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처트킨 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기피 신청을 법원에 예고한 상태입니다.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선 이 처트킨 판사는 그런데 무작위로 이번 사건을 배정받은 인물이라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지지자분들은 이 발표도 이제 안 믿는 경우도 좀 있죠. 여하튼 그 판사는 특히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이 가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아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트킨 판사가 진행하는 선거 사기 재판 첫 공판 절차는 이제 오는 28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전에 이 처트킨 판사에 대한 어떤 위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호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28일 재판이 시작되면 또 혹시 미국 내에서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짝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하나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첫 번째 토론이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토론 참석 기준을 막판에 충족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두 8명의 후보가 토론에 참석할 것으로 이제 전망됩니다만은 압도적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첫 토론이 자칫하면 김 빠진 채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는 이 팍스 뉴스 주최로 오는 23일 동부 시간으로는 밤 9시, 서부 시간으로는 저녁 6시 위스콘신주에 있는 밀워키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8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보수 성향의 팍스 뉴스에 대해서 갑자기 좀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 뉴스에 대해서 적대적 매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팍스 뉴스가 토론을 주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팍스 TV와 아주 친했잖아요. 같은 보수로서. 그런데 지금은 또 팍스 TV도 못마땅한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팍스 뉴스를 갑자기 비난하는 이유는요, 한때 그 자신의 대항마로 꼽혔던 디센티스 주지사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그 보도 성향을 많이 보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입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토론 참여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지막까지 참 이 참석이냐 아니면 불참이냐에 대한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몸값을 나름대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까지 전해드릴 수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백인을 제외하고 특히 이제 아시안계 등은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의미에서 뭐 마이너리티, 또 소수계 인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꿔 말하면 백인이 머저리티, 또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은 일단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20년쯤 후면 다 소용없는 말이 될 전망입니다. 20년 뒤에는 미국에서 백인은 미국 인구의 49.73%로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비율은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2050년이 되면 47.81%로도 더 떨어지고요. 미성년 인구만 따진다면 그때는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인종, 소위 머저리티는 이제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종도 머저리티가 아니라는 것이죠. 50%가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머저리티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이너리티라는 말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Z세대, 한국에서는 Z세대요. Z세대, 즉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뭐 나이로 본다면 지금 뭐 한 10대 초반 중반에서 20대 중반 후반 그 정도 되는 소위 Z세대가 백인이 다수 인종 집단인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부터는요, 소수가 다수인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소수면 소수지 소수가 다수는 또 뭐야? 네, 하실 수 있는데요. 개별 집단으로 보면 소수이지만 결국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그 누구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가 다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해서 소수가 다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majority minority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죠? 어찌 보면 좀 허탈할 정도로 쉽죠. 네, 소수가 다수인 majority minority라는 그런 용어도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년 후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자, 끝으로 짜투리 뉴스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사실 거 있으시면, 특히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뭐 사실 거 있으시다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다면 지금 사지 마시고 10월에 사세요. 10월에. 10월에 아마존으로 사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아마존이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를 10월에 한 번 더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월에도 그 이틀 동안 프라임데이를 열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올해 두 번째 행사가 됩니다. 원래 그 아마존 프라임 데이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게 잘 되니까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것이 관례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프라임 빅딜 데이라고 이번에 이름이 붙여진 오는 10월의 행사는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19개 나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마존은 행사가 가까워지면서 세부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면서 이번 시즌에 프라임 회원들에게 독점적인 조기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달 그 프라임 데이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사실 필요가 있는데 뭐 한두 달 정도 기다려도 된다면 10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사시면 이번에도 프라임데이를 보니까 적은 것은 뭐 30% 정도 세일을 하지만 많은 것은 50에서 어떤 것은 60%까지 세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절반 가까운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뭐 특히 이제 뭐 싼 거 뭐 1, 20불짜리는 뭐 그냥 필요하면 사셔도 되지만 좀 비싼 거 사실 경우에 특히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좀 비싼 거 사실 경우에는 10월까지 기다리면 크게 세이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치기 전에 어제는 제가 메가밀리언 추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 매일 댓글 올리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부터 댓글도 없이 사라지셨다면, 네, 저는 그분이 당첨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한 구독자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저는 당첨돼도 사라지지 않고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구독자님 한 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당첨되세요. 네, 그리고 부자 되세요. 또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1등에 당첨되셔서 댓글 안 올리고 그냥 사라지시는 분이 정말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영향이 우리한테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물박, 더 높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사람을 밑에서 자꾸 끌어당겨서 내리려고 하기보다는요, 발을 붙잡아주고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줘서 그 사람이 높은 것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튼튼한 밧줄이라도 갖고 와서 쫙 내려줘서 우리 모두를 위로 차례대로 올려줄 그런 기회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밑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 같이 우리 상생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